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 경악에 빠뜨렸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강남역 여성 살해범, 살인범에게 민사상의 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추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눈물 어린 호소를 법원이 들어준 겁니다. 30년을 복역하고 나서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의 민사소송 금액을 배상해야 할 법적 의무까지 지게 됐습니다. 먼저 피해자 부모 측의 입장 한번 살펴보시죠. 7장의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장례비 300만 원과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소득 3억 6,930여만 원,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2억 원까지 합해서 배상하라. 이렇게 소를 낸 겁니다. 이 변호사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부모들이 승소해도 배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범인이 5억을 다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되느냐?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범인이 그냥 이대로 형사처벌만 받고 모든 책임을 면하는 것에 억울했다는 겁니다.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요. 피해자의 어머니의 입장도 한번 보시죠. 지난해 법정 증언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약을 먹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딸을 잃은 엄마의 심정이 왜 안 그러겠습니까? 몸에 마비가 와서 하루에 약을 30알 이상 먹으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요.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도 무섭고 집에서 칼을 만지는 일도 무섭다. 음식을 할 때는 남편이 대신 칼을 사용한다. 이 사망한 여대생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아들, 오빠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여동생이 자꾸 옆에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동생이 옆에 있다. 라면이나 밥을 차려 먹다가 바닥에 자꾸 이 오빠가 음식을 둔다는 거예요. 내 여동생이 옆에 있는데 자꾸 배고프다고 한다라면서 라면도 여동생한테 주고 밥도 여동생한테 주고 아들이 헛것을 본다.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씻을 수 없는 한 가정에게 상처를 입혔던 살해범, 범인 김모 씨는 그런데 범행 직후에 담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담담하다. 들어보시죠. 심정은 그냥 담담합니다. 담담하시다고요? 네, 그냥 차분하다는. 피해 유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은 없어요? 유가족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원한이나 감정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희생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고 성스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재 변호사. 네. 전혀 미안함을 못 느끼고 담담하다, 나는 차분하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이 형식적으로 했는데 앞에 어쨌든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내가 원한은 없지만 어쨌든 희생됐기 때문에 송구하다. 마치 본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을 보고 그냥 감상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저분은 굉장히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5억 원 그 민사 손해배상은 일단은 일시일기라고 해서 이제 사망한 그 고인이 제대로 그러니까 기대 연명만큼 살아서 한 60세 정도에 퇴직할 때까지 모을 수 있었던 그런 수익, 그런 수익에다가 그다음에 남은 유가족들의 위자료를 합산해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인데 실제로 우리가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을 지금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분이 가해자가 이 유족들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김모 씨가 네네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그냥 승소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족들이 그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일단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되는데 지금 감옥에 30년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또 다른 조치를 계속 취해주면은 저분이 30년 이후에 나올 때까지도 그러니까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채권이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은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면은 저 범인이 굉장히 좀 부유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가난한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전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고 나와서 과연 이 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도 항상 민사소송 의뢰하는 의뢰인들에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정말로 뭐 무슨 수를 써도 받지 못한다.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손해가 이렇게 판결문 형태로 명시되었다는 거로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에서 큰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김모 씨가 범행 당시 35살. 그러니까 30년을 다 복역하고 나와도 65세. 35세였나요? 예.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이제 조현병이라고 경찰이 발표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고 감정을 속일 줄 아는데, 이제 감정을 속인다기보다는 어떤 감정을 되게 못 느낀다는 느낌도 들고 죄의식도 없어 보이고 말도 그 전에 보면 흥설수설했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이 가까운데 그런 것들을 인정받고도 30년 이제 형을 받은 건데요. 여기 이제 부여자들이 아까 지금 김지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돈을 실질적으로는 받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얼마나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처와 그 분노가 큰지를 보여주는 반증 같아요. 그러니까 예. 30년 동안 멀쩡하게 삼고 나와서 또 그 멀쩡하게 걸어가는 걸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좀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서 그 딸의 원한을 좀 풀어보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측도 변호사도 쓰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 거거든요. 예. 실제로 받을 수도 없는 돈에 대해서 저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살인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고통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걸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공감됐던 게, 제가 비록 친동생은 아니지만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친동생처럼 지냈던 제 사촌 동생들이 다 여동생들이에요. 나이 많은 사촌 여동생부터 어린 여동생까지 줄줄이 있어서 참 이 여동생을 둔 오빠의 마음에 대해서 절절하게 공감이 되는데, 김병민 박사님, 오빠가 자꾸 여동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여동생이 옆에서 자꾸 배고파한다 해서 오빠가 라면도 주고 바닥에 밥도 놓고, 저는 이 오빠의 심정과 엄마의 심정이 너무 절절하게 공감이 되고 가슴이 아픈데, 지금 이 강남역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토일렛이라는 영화가 지금 문매를 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토일렛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는데, 이게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일행과 함께 복수를 시도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영화. 그래서 이 이상훈 감독은 이게 강남역 살인사건, 층간소음 살인사건, 이런 범죄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기획 의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 갖고 재조명하고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 하기 위함이라는 제작 의도는 그럴싸하겠으나, 일단은 영화 명이 토일렛이에요. 토일렛. 그 영화 자체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이 강남역 살인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영화의 흥행이나 상업적인 요소를 위해서 만약에 노이즈 마케팅성 요소가 써졌다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럼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피해자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살면서 지우고 싶은 과거고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건데,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 같은 경우는 앞서 봤지만 그 가해자의 정말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 제작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밖에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번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 내용이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